자, 오늘은 다양한 매개 모형과 분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모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분석 요령, 방법들 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개 모형 가장 기본적인 것이 종속 변수가 있고 독립 변수 1이 있는데 영향을 미치더라 이거죠. 근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 더 있더라 이거지. 독립 변수 2. 근데 선행 연구 조사를 해보니까 얘네들 간에도 요런 영향 관계가 있더라. 자, 요랬을 때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매개 모형이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요런 경우 아주 단순한 경우인데 요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요 독립 변수 2에 해당되는 얘를 이름을 매개 변수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기본형이라고 해야 되나, 기본형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가장 간단한 형태죠. 요런 것들은 요렇게 풀 수도 있어요. 베이런 앤 케니 교수, 요렇게 쓰나요? 이 교수님들이 옛날에 이 교수님 말고도 다른 교수님들이 막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거 이제 단계적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회귀 분석을 몇 번 해가지고 푸는 거죠. 처음에는 자, 이 독립 변수하고 매개 변수 요 관계를 봅니다. 이게 당연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히 나와야지. 오케이 돼야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보냐면 두 번째로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봅니다. 이것도 당연히 나와야겠죠? 나와야죠. 당연히 나와야지. 그래서 세 번째는 얘네들 둘이 같이 넣어가지고 얘한테 미치는 영향 이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매개효과 나와야지 당연히. 그랬을 때 독립효과 요 관계가 지금 두 번째 했을 때 얘보다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떨어지다가 통계적인 유의성 P0.05 얘보다도 작아질 정도로 떨어지면 매개 변수는 완전 매개를 한 것이고, 요 정도 P 값이 0.05보다는 작지는 않지만 그래도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러면 매개 변수 입장에서는 부분 매개가 된다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요거를 요즘에는 어떻게 푸냐면 구조 모델로 풀죠. 구조 모델로. 자, 쉽게 굳이 옛날에 우리 수학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그 단계적인 방식으로 푸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회귀 분석을 여러 번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하죠. 그래서 3단계 방식이다, 요 중에서 이제 2개만 가지고 편집을 하면 2단계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회귀 분석을 한 3번 정도 한다고 봤을 때 이게 회귀 분석은 쉽게 말하면 1차 함수 아닙니까? 1차 함수. 다시 말해서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죠? y는 a 플러스 bx라는 요 회귀 모형이 3개니까 이런 방정식이 3개 나올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회귀 분석 3번 해가지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해석을 한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석은 했지만 매개 효과가 있냐라는 것은 분석을 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해석을 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매개 효과가 있다 없다. 그런데 요런 논리적인 해석 방식에 대해서 하와이대 교수님이시죠, 그 앤드류 헤이즈 교수님 책을 보면 비판을 엄청나게 합니다. 이거 옛날 방식 아니냐, 옛날 방식. 분석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해석한 거 아니냐 해서 이제 나온 것이 프로세스, 매크로 프로세스 이런 방식인 거죠.
그 전에도 뭐 소벨 테스트 이런 거 이제 제시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좀 지저분하니까 페이지를 약간 돌려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구조 모델로 많이 분석을 하죠. 구조 모델은 뭡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연립 방정식, 그러니까 방정식들이 여러 가지 모인 연립 방정식. 그래서 회귀 분석은 최소 자승법이지만 구조 모델은 최대 우도법이지 않습니까? 추정 방식이 달라요. 추정 방식이 이게 회귀. 그렇기 때문에 회귀 분석 여러 번 한 그 단계적 방식, 논리적인 해석 방식하고 어떤 연립 방정식을 최대 우도법에 대한 추정 방식으로 푸는 구조 모델에서 나온 결과하고 당연히 다를 거 아닙니까? 비슷하긴 비슷하지. 근데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좀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 모델에서 많이 풀죠. 요런 경우에 푼다는 겁니다. 요렇게 아주 기본적인 모형일 경우에.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매개 변수가 하나 더 들어간다. 요렇게 보면은 매개 변수가 지금 2중으로 들어갔네. 그러면 매개 변수 하나 더 들어가면 어쩔 건데 3중으로 들어갔네. 하나 더 들어가면 어쩔 건데 4중으로 들어갔네. 뭐 요렇게 되는 거죠. 요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다중매개라고 하죠. 다중매개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3중, 4중 매개 뭐 요런 식으로 돼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이 결과가 많이 왜곡될 수 있다. 제 말이 아니고 그런 책을 제가 어디서 봤어요. 그래서 보통 3중, 4중 매개 정도의 다중 매개는 잘 하지 않는다. 왜? 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니까. 요런 걸 내가 어디서 본 적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논문을 많이 봤지만 3중, 4중 매개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2중 매개, 2중 매개 정도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중 매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중 매개까지도 논문에서 연구 모형으로 많이 잡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죠. 자, 뭐 대표적인 2중 매개가 요런 구조죠. 요런 사각형의 구조죠.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을까 살펴보니까 요런 게 있더라는 거지. 근데 요런 것도 있더라는 거지. 앞불사 요런 것도 있더라. 뭐 요런 관계에서 선행 연구를 좀 더 해보니까 와, 뭐 여기도 영향을 주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영향을 주네. 요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독립변수의 입장에서 보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요렇게 이제 직접 효과가 있겠지만 요렇게 가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요렇게 가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독립변수 2를 통해서 요렇게 가는 3을 통해서 요렇게 가는 이런 효과를 뭐라고 합니까? 인다이렉트. 다시 말해서 간접효과라고 하죠. 간접효과.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아주 간단했던 이 삼각형 모형에서는 만약에 직접 효과가 요렇게 있고 간접 효과가 요렇게 있었다면, 그죠? 매개 변수가 하나일 때 이야기입니다. 간접 효과가 요렇게 있었다면 이 간접 효과라는 것은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한테 미치는 영향인 거죠. 그러면 지금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이렇게 미쳤다면 누구를 통해서 간 겁니까? 당연히 얘를 통해서 간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간접 효과가 있다는 소리는 얘는 중간에서 뭐 했노? 야는 뭐 했노? 매개했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간접 효과가 있다는 거는 얘는 중간에서 매개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 모형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 모형을. 이게 간접 효과 값이, 자, 에이모스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에이모스라는 프로그램에서는 간접 효과가 두 개가 제시될 것 같지만 아니라 간접 효과가 인다이렉트 값이 하나만 나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인다이렉트 값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요렇게 통해서 온 건지 요렇게 통해서 온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두 개를 같이 더해서 나온 값이기 때문에 어떤 애를 통해서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변수 2번이 매개 효과를 한 건지 3번이 매개 효과를 한 건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요때 우리가 어떤 방식을 써야 되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요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자, 매개 변수 1이 있고 매개 변수 2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중매개인 경우에 간접 효과가 유의하게 나왔다면 얘 때문인 건지 얘 때문인 건지, 다시 말해서 지금 얘가 매개 효과가 있다는 건지 얘가 매개 효과가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자, 첫 번째는 직접 계산합니다. 어떻게? 자, 매개 변수 1번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 1번에 미치는 영향하고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이 영향력을 서로 곱합니다. 곱해서 나온 값을 가지고, 이 값을 가지고 그 표준 오차를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엑셀 같은 데서 그 norm dist라고 해요. norms dist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이제 공식은 뭐 아주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엑셀 함수로 구하는 방법은 잘 안 나와 있죠. 뭐 하여튼 이렇게 구하면 여기에 대한 p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매개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걸 알 수는 있는데, 이걸 제가 공식을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굳이 직접 계산하느냐 이거죠. 두 번째가 있는데 소벨 테스트를 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소벨 테스트를 요렇게 한번 해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팬텀 변수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요렇게 가는 경로, 뭐 요렇게 해가지고 종속 변수 가는 거. 그 다음에 매개 변수 2번으로 해가지고 종속 변수 가는 변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런 그 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팬텀이 유령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변수들을 만들어 놓고 얘네들의 값을 보는 거죠. 얘네들의 값을 보면 매개 변수 1이 매개를 하는지 매개 변수 2가 뭐 매개 효과를 가지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볼까요? 자, 또 한 가지를 보면 지 맘대로 막 흘러가는구나. 또 한 가지를 보면 어떤 방식이 있냐면, 자, 뭐 요런 방식도 있어요. 이렇게 매개 변수가 두 개가 있는데 매개 변수끼리 또 이렇게 영향을 주더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로 가는 거는 요렇게 하나가 있을 거고, 요렇게 하나가 있을 거고, 요렇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가는 효과가 또 있을 거고, 그죠?
와, 복잡해지죠. 요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직렬 구조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중 매개이면서도 각각도 있지만 요렇게 흘러가는 요런 이중 매개의 효과도 있다라는 거. 요것도 똑같이 팬텀 변수로, 그러면 이제 요렇게 효과들이 있겠죠. 이 경로들을 다 적어서 팬텀 변수로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가지 이 각 매개 효과를 보고 싶으면 각 경로에 대한 값을 가지고 소벨 테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모형들 뭐 똑같죠. 소벨 테스트를 하든 팬텀 변수를 사용하든 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소벨 테스트하고 팬텀 변수 사용하는 방법들만 뭐 책 같은 데 봐도 그리고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요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이제 구조 모델에서의 방법을 지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구조 모델이라는 것은 정의가 뭐냐? 개념 간의 구조적 관계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이 개념이 도구라는 거죠. 측정 도구. 근데 측정 도구는 하위 요인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하위 요인들은 또 몇 가지의 문항들을 가지는 요런 구조인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얘네들 요인별로 각각 보고 싶다거나 또는 아예 그냥 얘네들을 통으로 묶어가지고 그냥 요걸 통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게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얘를 그냥 하나로 보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변수 하나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이중매개 같은 경우는 봅시다. 이중매개 같은 경우는 이게 변수 하나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구조 방식 모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아까 뭐 팬텀 변수 사용하고 뭐 소벨 테스트하고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하위 요인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막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위 요인이 없고 이런 것들이 없고, 얘가 그냥 이 동그라미 하나가 얘가 하나의 변수일 때를 말합니다. 그냥 하나의 변수일 때.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매크로 프로세스 라는 방식을 가지고 SPSS에서 분석을 할 수 있다. 이 방식을 제안한 사람이 그 앤드류 헤이즈 교수죠. 지금 살아 계신. 그래서 이 방식도 나름대로 괜찮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매개 효과의 모형을 가지고 연구 설계를 분석하는 방법까지도 좀 고려하면서 연구 설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요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